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어느 날 난 검은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50이 가까워져서야 새로운 이름을 하나 또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그동안 제 나름의 삶이 그래도 한결같음이 있었나 봅니다. 소우자에 검을 연자 우현, 풀어서 검은소.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그 전에 제 이름은 단지 나를 부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수단이었지 나를 나타내는 상징은 아니었지요. 그런 걸로 보면 인디언의 이름은 참으로 그 자신을 잘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구르는 천둥, 홀로 서 있는 늑대, 파란 하늘 여자, 10마리 곰, 섬 꼬리풀 같은 사람, 검은 매. 그리고 인디언의 이름은 그가 또 다른 모습을 취할 때 그 모습에 맞게 이름이 바뀝니다. 내 아는 아우는 이름이 벌써 3번째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사회적 이름인 우철, 그리고 철사. 이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물처럼 흐르는 사람으로 살라고 유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이름에서 벗어나 다른 이름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름 얘기를 하니까 30년 전 담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늘 마음이 흐리던 80년 대입 재수생 시절, 밤늦도록 공부하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버스길래 맨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태웠습니다. 속이 쓰라린 그 20살, 그 담배 맛.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던 담배 중에서 제일 싼 100원짜리 담배. 아니 50원이었던가요? 청자가 200원이었으니까 아마 1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담배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에 팔던 담배 중에서 제일 싼 담배이기에 이름이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주던 그것.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애연가입니다. 내친 김에 이름 얘기를 더 할까요? 우리 아들 이름은 해랑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애는 나왔는데 이름이 없어서 무얼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읽고 있던 책 페이지에 지혜와 사랑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랑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집사람 이름도 소개해드릴까요? 처음 집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는 조금은 선머슴 같았고 또 약간 푼숙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녀의 이름이 갑자기 광연에서 광팔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지인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거든요. 뭐 광이나 팔라나요? 광이나 팔면서 살아가라고 해서 한동안을 광팔로 불리며 무사람의 기분을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진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을날 그녀는 이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양탄자처럼 깔린 마당에 지인들은 예를 갖추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광비마마 납시오. 갑자기 박힌 호칭에 당황해하면서도 그녀는 무척 좋은 눈치였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광이나 팔던 인생에서 왕비로 등극했던 겁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광비입니다. 시누이도 광비 언니, 시어머니도 광비야. 아무 데서고 광비야 하고 부르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나도 자신을 진짜 왕처럼 섬기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왕처럼 살아야 남도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꽃이 된다면 하나뿐인 이름이어도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가슴이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가슴이 소리치는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 가을의 전설처럼 말입니다. 가슴 속엔 영혼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가슴의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은 북이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날, 이 동네 저 동네 북을 치며 엿을 팔던 아저씨는 더위에 지쳐서인지 잠시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북을 너무 치고 싶었습니다. 가슴에서 둥둥거리며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 참을 수 없는 끌림으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북 한번 쳐봐도 돼요? 엿장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게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북을 치며 처음으로 가슴에서도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치는 엿장수가 되고 싶었던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만난 것은 25 강경에서였습니다. 한 사람을 잊기 위해서
북을 쳤습니다. 잊기 위해서 강경의 강가를 자전거를 타고 끝도 없이 달리곤 했습니다. 뻥 뚫린 가슴 사이로 휑한 바람이 몇 날이고 불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을 쳤습니다. 그 북소리에 나를 맡기고 한동안을 살았습니다. 북을 치다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로지 순수한 내 영혼만이 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 가을, 저는 가슴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 채 소리를 따라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마음이 가자는 대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나 혼자만의 아주 긴 여행을 말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밤에는 가슴속에서 북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바람과 25의 바람, 30살 때의 그것과 지금 50줄의 바람은 늘상 똑같지만 또 늘 다르군요. 당신의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은 온전하십니까? 당신의 여행은 어떠십니까? 가슴에서 부는 북소리를 따라 저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기다림도 없고 아무런 바램도 없습니다. 저 가는 길에 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기에 평안합니다. 아들에게 한 채의 집보다 한 채의 따뜻한 가슴이 있으면 좋겠어. 조금 늦더라도 걸으며 들꽃들을 볼 수 있다면, 그 꽃향기에 온몸을 맡길 수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어 애쓰기보단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이른 아침 홀로 일어나 자신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어. 세상 가운데 넘어져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안다면, 길이 달라도 내 길처럼 그 길을 아껴줄 수 있다면, 열심히 살기보단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삶이 두려워질 때 이미 나는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다면, 때가 되어 대지에 나를 도로 돌려줄 수 있는 소박한 나였으면 좋겠어. 사소한 곳에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기쁠 때 큰 소리로 웃고 슬플 때 큰 소리로 울 수 있다면, 사랑하다 헤어져도 길끝에서 서로가 친구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안다면 좋겠어. 햇빛과 대지와 바람에 몸을 맡길 수 있다면, 가슴이 소리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영혼의 주인으로 길을 나설 수 있다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걸 개의치 않는 자유인이면 좋겠어. 바람이 불고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속에서 나는 북을 치는 12살의 푸른 소년을 봅니다. 나마스테. 당신의 내 깃든 가슴이 영혼에서 가을의 북소리가 울리길 바라봅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술의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양쪽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달랑달랑 들고 Go way home.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밥당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따라 제가 하든 집사람이 하든 서로가 개의치 않습니다. 단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를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녁을 차릴 때는 오징어 볶음, 계란찜 등 술 안주가 동시에 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광비가 만들 때는 된장찌개, 상추쌈, 가지무침 등등 주로 채소와 옛날 토속 반찬이 준비됩니다. 밥상이 준비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밥과 술을 먹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밥 먹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고요. 너무 길어지면 해랑이를 재우고 마당에 나가서 제2탄의 얘기를 진행합니다. 물론 술은 기본이고요. 늦게는 새로 1시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술 기운만 있지 술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많습니다. 해랑이 잠을 집사람이 재우다 보니 같이 동시에 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당에 앉아 달빛을 쳐다보며 혼자 먹는 술도 아주 맛있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아무도 없는 산방 마당에서 간혹 춤도 춥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동안을 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나무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곳 양촌 산방으로 오면서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병은 꼭 하게 됩니다. 노을 빛에 물든 막걸리 한 잔. 내 옆에서 같은 길이 되어준 아내 진광비 씨. 너무 넓은 하늘.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방공리 들판. 바오르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오늘 식사는 이렇게 풍요롭군요. 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지인과 함께 대천 앞바다에서 두어 달을 객잠을 자며 바다 사업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더군요. 애당초 나와 맞지 않는 일이었는데 젊은 혈기에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쓴 냄새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소주를 마시며 망연히 저녁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객전의 젊은 처자가 자기도 한 잔 달라더군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입에서 단내가 떠나질 않는다 했더니 빙그레 웃더군요. 그러며 그것은 단내가 아니라 삶의 향기라고 합디다. 머릿속으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둘은 많은 소주를 비워냈습니다. 답답하기만 했던 대천 앞바다가 그날은 왜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했는지. 올여름 그 바다에 가족과 함께 피서를 갔었습니다. 밤 해변가를 걸으며 20회 전에 그 처자가 떠올랐습니다. 잘 계신지. 그이도 아마 삶의 쓴내를 맛보았기에 나에게 삶의 향기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위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때로 그것은 좋은 약이 됩니다. 양초 막걸리 한 병, 1,300원이면 오늘 나는 또 풍요로워집니다. 살면서 입에서 단내가 날 때 그 냄새는 나를 성숙시켜주는 삶의 향기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길의 노래 고맙습니다. 더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자랄 때마다 당신들을 만난 이유를 생각합니다. 길가에 뒹구는 돌 하나, 지금 내 머리 위를 흐르는 구름 하나도 필연 아니었습니까? 만나야 할 것들을 죄다 만나고 다시금 씨앗으로 갑니다. 서운하면 또 오겠지요마는 더 낮은 자리로 오겠습니다. 만나서 두루두루 기뻤습니다. 내게 사랑의 가지를 키워준 지상의 길들 앞에 조용한 삼배를 드립니다. 안녕.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수리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나마스테. 세상의 모든 엄마들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녀는 영부인으로 불립니다. 혹자는 양여사라 부르기도 하지요. 전남 장성 황룡강가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75세의 결코 만만치 않은 나이임에도 사시사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년은 되는 성 싶습니다. 행동이 방정하고 경우에 어긋남이 없어 시장에서도 신망이 두텁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자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하게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손들이 가끔은 애를 먹습니다. 본인이 그 나이에도 직접 나서니까요. 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봉우리가 큰 꽃보다는 아기자기한 아주 작은 꽃들을 좋아합니다. 꽃을 대할 때는 꼭 사람처럼 대합니다. 에이구, 이것들이 비를 맞더니 이렇게도 좋아하네. 그럴 땐 영락 없는 소녀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열대 한켠엔 꽃 화분이 언제나 하나쯤은 놓여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는 1년 내내 물건을 사간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막 도망쳐 갑니다. 그들은 그녀를 또 친정엄마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진심 때문인지 한 번 맺은 단골은 몇 년이고 끝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 사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딸이 되기도 합니다. 40년 넘게 시장에 있어도 그녀는 곱고 화사합니다. 젊은 새댁들이 왔다가 그녀의 환한 피부에 놀라며 참 미인이셨겠네요 라며 감탄을 하고 갑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온 매무새 한번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젠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삶은 대쪽같이 똑바릅니다. 정말 온당치 못하다 생각하면 사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그녀를 양여사라 부릅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아껴서 늘 버스를 타고 가지만 학생들한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앉아가. 그런 그녀는 올 추석 때 사위들에게 3만 원이 든 봉투를 돌렸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고요. 자존심이 강한 친분이라 외롭다거나 힘들다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슬하에 일남 오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이자 외아들인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보다 컸습니다. 잘 살던 아들이 산으로 훌쩍 떠나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채 1년에 한 2-5번 오는 아들에게 밥은 잘 챙겨 먹냐는 소리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언제 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또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고 그녀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장사지 그냥 힘든 것 들어주고 하루 종일 말동무나하는 정도였습니다. 둘이는 연애하듯이 자주 웃고 별의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며 시장 안쪽에서 같이 늙어갔습니다. 때로 싸워가기도 하면서요. 오늘까지도 나는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이 먹은 애였습니다. 당신에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을 차츰 알게 되면서 당신을 조금씩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건강하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났던 남자가 떠나버리던 날, 마른 할미꽃처럼 고개 숙여 눈물 나던 그 아침을 잊지 못해 아버지 무덤가의 찔레꽃도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파란 그 남자의 기억이 지금 하얗게 붉어져 내리꽃 피었습니다.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영혼의 씨앗은 언제쯤 피어 당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홀로 자신을 껴안아 보세요.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길마다 얼마나 고운 향내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살아온 삶이 당신을 거액했을지라도 당신은 단 하나뿐인 영혼, 꺼지지 않는 영혼입니다. 평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의 길이 남아있기에. 당신을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당신도 돌아와 있겠지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린 발을 어루만져 주었듯이. 내가 굳이 당신을 어머니로 선택한 까닭을 차츰 알게 되면서 나를 알게 됩니다. 당신을 닮은 수국이 가슴을 아려오게 합니다. 더는 아파오지 않는 당신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 세상의 모든 엄마들께 엎드려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PS. 엄마, 어쩌다 엄마 얘기도 했네. 신나게 잘 살자고요. 끝. 나마스테. 당신의 깃든 뚱뚱한 아름다운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그녀들은 의외로 뚱뚱했습니다. 말이 미혼이지 체형은 이미 30, 40대 뚱뚱이 아줌마 모습이랄까요. 열심히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는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한운 수 없어 얼른 과일을 갖다 바쳤습니다. 과일로라도 배를 채웠으면 해서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눈치였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고기와 오징어를 겨우겨우 찾아 다시 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원어민 교사인 엠버와 캐서린 파티입니다. 엠버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이고요. 캐서린은 미국입니다. 잘 되지 않는 영어로 many many eat, 많이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엠버는 마오리족 특유의 눈 굴리기를 해서 한참을 웃었고요. 캐서린은 갈아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제 여름 파자마를 주었습니다. 상상되시죠? 금발이 처녀가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 모습. 낯선 이국에서 집안의 불을 다 끄고 별 구경을 한다고 법석을 떨고 그렇게 따뜻한 하룻밤을 보낸 그녀들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늦은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 보셨는지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바그다드 카페. 따뜻한 영혼을 지닌 뚱뚱이 아줌마 야스민이 나타나면서 황량하기만 했던 바그다드 카페는 즐거운 오아시스로 변하기 시작하지요. 손님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못생기고 뚱뚱한 그 아줌마에게 한때 푹 빠져버렸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 그래서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 화가가 야스민의 누드화를 그리고 싶어 했을 때 그 뚱뚱한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야시시하게 포즈를 취해주었던 그녀는 자신의 뚱뚱한 육체도 거리낌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나는 야스민을 보며 참 아름다움이란 내면의 영혼에서 흘러나오고 그때 육체 또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내뿜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8등신이 아니라 거의 푸대자루 같은 1등신의 몸매를 가진 야스민의 내면엔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젊어서 정말 아름다웠던 여배우가 나이가 들며 자신의 아름다움이 점차 지워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딱한 실화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강이 됩니다. 가을 들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다들 나름대로 자신의 영혼을 지니고 있기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을 들판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뚱뚱이 마오리족 엠버와 캐서린은 또 다른 야스민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했던 그녀들은 내년이면 한국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들과 함께한 그 밤, 우리 집은 방공리 사막의 바그다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화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친구에게 어제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말이 없고 화면엔 푸른 바다만 있더군요. 그 바다만큼 가슴 저린 애인은 물로 흐르고 어느 날 한 줌의 소금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돌아와 내 안에 다시 하나가 되리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알아챈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고 늘 함께함을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일생을 같이 있어도 단 한 번조차 사랑해보지 못한 자가 있고 모든 걸 내주고도 언제나 또 기다리는 그런 여자가 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들꽃처럼 아무 데서고 혼자 자지러지게 웃는 민들레? 혹은 아무도 없는 생가의 키 작은 풀꽃? 사람 사이에서만 있고 싶은 나의 오늘은 내일을 꿈꾸지만 오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다의 깊이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제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줌의 소금으로 돌아오는 따뜻한 영혼을 내내 보았습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뚱뚱한 아름다운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나마스테. 지구별 여행에 동행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경배합니다.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의 돌다리를 뛰어넘어 모처럼 모였습니다. 예천에서는 유수내외가, 상주에서는 연근이, 파주에서 일을 마친 일남이 형은 대전으로 우리의 작은 잔치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막걸리 파들이라 당연히 양춘 막걸리로 시작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 흘렀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동안이었는데 일남이 형은 어느새 초로이 환갑이 되었습니다. 형은 환갑이 나이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로 춘추가 12살, 초등 5학년입니다. 하루는 형수님과 함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형님더러 아이고 며느님이랑 같이 오셨냐고 하더랍니다. 딸 보고는 손녀딸이냐고 묻더래요. 늘상 수염을 기르고 다녀서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나만 빼고는 다들 수염입니다. 이상하지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우리는 바로 어제 헤어졌던 사람들 같습니다. 올 때도 갈 때도 늘 바람처럼 휘 모였다가 바람처럼 휘 흩어집니다. 때맞춰 예쁜 가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일남이 형이 브루투스로 음악을 깔고 이야기 사이사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정적 속엔 살아온 우리의 세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에 살아온 삶은 아니었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어서 다들 시작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여 있어도 우리는 또 각자입니다. 슈퍼스타 K5를 이따금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지요. 그런데 단계별로 올라가면 갈수록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는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아류가 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닮은 꼴이 되기보단 좀 서툴더라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면, 자기만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다면, 비록 작지만 비로소 세상의 중심에 솥대처럼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서로가 각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 곳곳에 민들레 풀씨처럼 흩어져 자기만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주변과 어우러져 그곳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수는 예천 허리골에서, 영근이는 상주보에서, 일남이 형은 형을 찾는 많은 사람들 곁에서, 지구라는 별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부모를 만나고 그의 외아들로 태어나고 내 존재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지구별 여행의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삶의 소박함에 대해서, 진정한 나에 대해서, 솔직함에 대해서, 떠남에 대해서, 보다 큰 사랑에 관해서 소리 없이 가르쳐준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우리 세 식구는 갑사를 다녀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나무와 숲과 바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산과 하나가 될 때까지 걸었습니다. 삶은 어차피 혼자 가는 것이지만 동행이 있어서 나는 더 힘을 내어 갑니다. 지구별 여행에서 나는 그나마 동행을 두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살면서 나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들의 행복한 동행이 되어줍니다. 길 속에 길. 길 속에 길이 있다.
가슴 속에 또 가슴이 있다.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산 하나가 오늘은 엎드려 길이 되고, 나는 길이 되어 떠나는 한 사람을 마중 나간다. 사랑은 많았지만 그렇게 살기란 어려웠다. 가슴으로 가기에도 벅찬 날들 앞에 내가 있으므로 오늘을 살았다. 말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은 때로 사랑이고, 너를 쳐다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은밀히 감싸주는 오른손의 침묵으로 우리가 만날 때 가슴 속에 가슴이 또 열리고, 길이 되어 함께 떠나는 동행은 언제나 말이 없다. 나마스테. 나의 지구별 여행에 동행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경배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삶의 감독인 당신께 경배합니다. 아버지는 마부였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아버지는 새카만 연탄처럼 때가 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시곤 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일찍 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흰 비누 거품을 내며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멋진 양복에 메꾸모자를 쓴 채 집을 나섭니다. 어린애가 보기에도 올 아버지는 정말 멋집니다. 나는 아버지 뒤를 방앗개비처럼 졸졸 따라갑니다. 앞서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나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댑니다. 오지 말라는 수신호입니다. 나는 얼음이 돼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걸어가고 나는 또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서너 번 반복되고 결국 아버지와 나는 나란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영화관입니다. 한 번에 두 편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동시 상영관입니다. 영화 중간중간 갑자기 배우들 얼굴 위로 하얀 비가 내리고 분명 강으로 떨어졌는데 어느새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 군데군데 이어붙인 필름의 영화지만 나는 눈이 빠져라 재미있기만 하였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그 시절엔 추석이나 설날이면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1년에 단 한 번 영화를 보러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7살 때부터 많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19금 영화도 때때로 보았습니다. 간혹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내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을 쳐댔습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을까 숨을 꾹 참고는 했지요. 22, 대전을 떠나기까지 대전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싸게 보는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저는 표를 사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표를 받는 아저씨한테 눈인사를 꾸벅하고 돈을 표인양 줍니다. 무조건 반값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거래는 대전 곳곳의 극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중견 작가가 된 윤 선생과 이티를 보고 우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이티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영화가 끝나 밖으로 나오는데 윤 선생이 내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왜? 사실은 나 아까 눈물 났어. 너도 참 그것 가지고 눈물이 나냐?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야. 나이 20이 되고도 우리는 이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화에 눈을 뜬 것은 나이 42이 다 되어서입니다. 박철수 감독님의 영상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살부터 작금의 42 나이까지 참 많이도 영화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열심히 했습니다. 오전에는 엄마와 장사를 하고 오후엔 영화 공부, 저녁엔 다시 장사, 그리고 1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만두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화에 대한 갈망의 뿌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원에 다닐 당시에 박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신 박 감독님께 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영화를 가르쳐준 사람은 마부였던 아버지였습니다. 양복에 멋진 메꾸모자를 쓴 아버지들을 방학개비처럼 졸졸 따라가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손사래를 치고 그리고 부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란히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동행들의 삶을 다큐로 찍어볼 참입니다. 각본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찍어볼까 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처음으로 영화를 알려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의 감독입니다. 한식, 아버지께. 그곳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첫사랑처럼 서 있는 벚꽃길을 따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당신에게 다가갈수록 꽃은 없고 바람만 무성합니다. 아직은 꽃보다 바람이 좋으신가요? 찔레나무 곁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 이제 흰머리가 더 많은 50입니다. 내 길에도 늦은 아이가 생겼고 새순처럼 티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 묻힐 일만 남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문을 열어준 것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 머리맡에 처음으로 딴 꽃씨를 뿌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꽃이들이 당신을 지나 먼 산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든 여인이 내게 쥐어준 약속처럼 꽃들이 피어나면 또 다른 봄이 오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가고움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납니다. 내게 문을 열어준 당신으로 나의 길가의 꽃들은 피어나 있습니다. 당신 머리맡에 풀씨들이 오늘따라 외롭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문은 이렇게 예쁘기만 합니다. 후일 또 뵙니다. 나마스테. 당신 삶의 감독인 당신께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도로아미타불에게 경배합니다. 밤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곧 추운 겨울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해랑이 100일이 지나던 어느 날, 광비는 해랑이를 푸른 풀밭과 자연이 있는 곳에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기로 했습니다. 교차로를 뒤지고 추소리에 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5,000평 정도 되는 산언덕 농원이었습니다. 위에는 주인집 할아버지 네가 계시고 우리는 바로 아랫집에서 사는 대청댐이 환히 바라보이는 그런 집이었지요. 초가을 무렵 우리 세 식구는 오요요 강아지 풀처럼 풀씨를 날리며 추소리로 이사를 갑니다. 집은 한 30평은 되어 보였고요. 할아버지 내외가 식당으로 쓸 요량으로 지은 것이라 허술해 보였지만 주변이 나무와 숲으로 어우러져 참 예뻤습니다. 난방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나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가는 날부터 불을 뗐습니다. 허허, 그런데 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나무 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제대로 따뜻하게 떼려면 하루에 6번은 떼야 했습니다. 추소리를 떠나온 먼 후일에서야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해랑이가 잠을 못 자고 1시간 간격으로 끙끙거린 게 추워서 그랬다고요. 하루 진종일 나무를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면 일주일 정도의 분량이 나오지요. 겨울낮은 그럭저럭 되지만 추운 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는 수 없지요. 두 사람을 재우고 겨울밤 혼자 나가 불을 뗐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요가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둘은 나무를 하루 왼종일 자르고 나무 보일러에 꽁치를 구워가며 맛있는 해우의 술을 먹지요. 추울 땐 소주가 역시 제격입니다. 그날따라 별이 참 많이도 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청댐 호숫가라 별들이 주먹만하게 잘 보이지요. 마침 우리 눈앞에 떠있는 별자리를 보며 친구는 무슨 자리냐고 묻더군요.
의기양양하게 오리온 자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서영, 오리온이 무엇이야?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건 과자회사 이름이지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것을 기대했던 그 친구는 나의 이 황당한 말에 완전히 멍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도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는 수 없이 별다리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더는 과자회사 이름을 팔 수는 없었고요. 겨울 내내 밤새워 불을 떼야 했으니까요. 추수리는 또 나에게 묵언과 침묵을 가르쳐 준 곳이기도 합니다. 내 살보다는 남의 살이 더 많았음에도 나는 그것이 내 살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왔었더군요. 결국은 덫이 나고야 말았지요. 내 살이 되기 위해선 아파도 남의 살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10년 공부, 도로함이 다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막막해져 오더군요. 막막한 겨울 하늘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쳐다보며 그 겨울 내내 불만 뗐고 불만 쳐다보았습니다. 광비왈, 제가 하루에 3마디만 말했다더군요. 밥 먹을래?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저절로 침묵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말도 하지 않게 되었었나 봅니다. 겨울 아침엔 발목까지 빠지는 눈 덮인 농원이 게을러 가서 해랑이에게 줄무를 떠오며 천지간에 쌓인 눈을 한참을 바라보곤 했지요. 말이 안 나오니 그냥 볼 수밖에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말의 허접함과 말의 낭비와 말의 사치와 말의 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내가 쌓은 탑은 내가 직접 만든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남의 돌을 가져다 폼나게 쌓은 탑이었다는 것을 문득 끄덕이며 내 삶은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던 불빛에 나를 맡기고 그 겨울 손시린 별들을 밤새 쳐다보고 내 옆에서 묵묵히 일어나기를 바라며 마냥 지켜보아주던 한 사람, 광비와 해랑이의 미소가 있었기에 나는 추소리를 내 삶의 정점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추소리는 어느새 별이 되었던 것이지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별이 된 추소리. 그리고 이듬해 가을 우리는 강아지 풀처럼 오요요 풀씨를 뿌리며 또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된다나요? 너무 침묵 속에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못 배운답니다. 아이들이 들썩거리는 아파트로 행진 하는 거야. 내 길에 씨앗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내게
골 깊은 상처를 준 당신이 있기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내게 세기를 열어준 당신이 있기에 나는 사근가지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곧었던 가지 휘어지고 작은 바람에도 휘어 넘어지는 풀처럼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내 길에 씨앗인 당신.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어느 날 도로아미타불에게 경배합니다. 나마스테. 우리는 모두가 다 용기 있는 영혼입니다. 가을 내내 우리 영혼의 고귀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저번 생에서도 있었고 이번 생에도 이 다음 생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삶의 끝없음이 그 까닭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나 또한 일상의 파도에 젖어 나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은 점차 쪼그라들어 검부도만하게 작아지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깨어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대로 쓸려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그렇게 나도 가고자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니 때로 마음이 앞서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곤 합니다. 부를 때며 오늘 내 안에 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좋았던 마음은 내 안에 잘 가라앉히고 불편했던 마음들은 불 속에 던져 재로 날립니다. 나는 마음의 주인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나는 다시 투명해지고 자꾸 비어갑니다. 며칠 전 예천의 유수내외가 다녀갔습니다. 바쁜 우리들을 위해 김장을 해주러 온 것입니다. 유수가 그러더군요. 아내에게 감사해질 때 아내를 앉혀놓고 저를 공손히 한답니다. 처음엔 서로가 쑥스럽고 그랬는데 절을 하다 보니 더 진정으로 그녀를 생각하게 되고 그녀도 이제는 제법 편하게 저를 받는답니다. 참 기뻤습니다. 가슴에서 따뜻한 그 무엇이 치물어 오르더군요.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닌 마음 중에서 제일 예쁜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곧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온다는데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나에게 다가온 것들을 다 감사해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당신이 타고 가야 할 배입니다. 감사하는 배의 선장님은 당신이 가장 원했던 곳으로 아주 쉽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가끔 광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했을까? 더 아름답고, 더 넓고,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저버리고, 조건으로 치자면 안 좋은 곳들이 많은 이 한국 땅을 난 왜 선택했을까? 먼저 용기가 있어서고, 모순이 가장 집약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경험은 나를 더 확실한 삶으로 가게 할 것이고, 결국은 내 영혼의 주인 되는 삶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영적 의식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그 현실의 기쁨에 취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지도 모르지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감사하지요. 나를 핍박했던 그것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게 새 길을 가라고 일러준 스승들이니까요. 어찌 보면 내 영혼을 깨워준 이 한국 땅에 나는 공손히 절을 합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난 그들이 숲을 이룰 것이고 그 숲 속에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사슴처럼 뛰어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기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5월의 비. 종일 비 내립니다. 당신에게 가는 길은 오늘 뼛속까지 젖어 마냥 춥기만 합니다. 하지만 압니다. 당신이 비로 오셨음을. 누웠던 싹들 다시 일어서고 마른 가지의 찔레꽃이 흰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도 다시 일어납니다. 발목을 걷고 내 길의 도랑을 파고 새 물꼬를 틉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이지만 끝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비를 맞으며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개구리들에게도 내내 감사합니다. 내게 한 줄의 영혼을 쓰게 한 당신이 밤늦도록 내리고 있습니다. 아기별처럼 핀 찔레꽃 가슴에 나를 맡기고 나도 밤을 셉니다. 새 물꽃 사이로 당신이 흐리게 웃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맡에서 비를 맞으며 나 잠이 듭니다. 나마스테. 당신은 용기 있는 영혼입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말은 진짜 명언입니다. 보름다리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그것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생긴 일과입니다. 인명은 천명입니다. 내가 나를 놓아야 할 때 그 천명에 저항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해랑이하고 광비한테 내가 먼저 가면 실컷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아빠가 지금 나보고 너 정말 재미나게 살고 있는 거지? 먹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아버지가 사고가 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결국은 막지 못했을 때 천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성자 요관한다는 사슴을 너무 사랑해서 늘 곁에 두고 보살펴 주었죠. 어느 날 사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잠시 사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요관한다는 너무 슬퍼 기도를 합니다. 사슴을 되살리려 음식도 먹지 않은 채로 몇 날이고 기도를 합니다. 사슴은 살아났지만 그날 꿈에 사슴이 나타나 요관한다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떠나야 되는데 주인님이 저를 놓아주지를 않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가게 해주세요. 그때 요관한다는 깨닫게 됩니다. 사슴을 살리려 했다는 것이 사랑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진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요관한다는 사슴을 자신의 품에 안은 채 보내주게 됩니다. 나는 언제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신호가 오겠지요. 다만 그것과 이제는 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람은 근자에 들어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렵더랍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니까요. 석가도 예수도 까비르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탄생과 죽음의 수레바퀴는 영원한 것이니까요. 까비르의 아름다운 일화가 있지요. 까비르가 죽었을 때 그의 관을 놓고 제자들이 두 패로 갈라져 그의 시신을 서로 가져가려 합니다. 한참을 싸우고 난 후 관을 열어보았더니 관 속엔 몇 송이의 흰 꽃만 덩그러니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꽃 몇 송이를 절반씩 가져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름달이 뒤뜰 대나무 숲위로 높이 떠올라 있습니다. 낮은 구름 하나가 달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가 따로 없군요. 저것이 시입니다. 저것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놓았을 때 보이는 저것이 까비리의 시인 것이지요. 죽어서 꽃이 된 남자, 까비리의 시 한 편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무도 보아야겠지만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 그 큰 숲도 보아야 됩니다. 숲의 끝에 다다르는 날,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무엇라고 말할까?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핏줄처럼 다가와 나에게 고개 숙여 받아들이라고 말할까?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모르지요. 그때 가서 또 땀만 먹을지도. 서시. 가리라. 나의 아들과 나를 낳은 여인과 나를 키운 들판을 가로질러 가리라. 보리밭처럼 푸른 추억과 맨 처음 사랑을 나누던 그 저녁과 햇빛과 이 갈색 피부와 앞서간 사람들의 신을 버리고 가리라. 오직 한 사람만의 길. 지상의 길들은 다가와 부드러운 악수를 청하고 태양이 서녁 하늘로 돌아갈 때 수만 개의 별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이리라. 아침엔 태양이 내 가슴 속에부터 떠오르리. 나는 망아지처럼 뛰어가리라. 바람은 풀처럼 향기롭고 그리운 시냇가에 내 가슴의 비밀을 물속에 흘려 보내리라. 바람보다 더 가볍게 날아오르리라. 어깨를 털며 막 깨어나는 장엄한 수비로 사랑이 언가지를 뒤흔들며 푸른 싹을 내미는 것을 나는 보리라. 그리하여 아버지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내가 왔듯이 사랑은 또 다른 길로 무수히 다시 오리라. 그곳 내 가슴이 닿은 곳에서 나를 보리라. 세상의 모든 아침 앞에서 첫 여인과의 황홀한 떨림 안에서 고독보다 더 깊은 존재의 동굴 속에서 바람이 머무는 숲속의 고요 속에서 내 몸이 풀처럼 향기로워질 때 나를 보리라. 있으리라.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 끝에서 두려워 망아지처럼 내달릴 때 마른 삭정이처럼 한 삶이 끝나가고 또 다른 삶의 천문을 열 때 공기보다 더 가까이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으리라. 가리라. 앞서간 사람들의 신을 버리고 푸른 보리밭의 추억을 떠나 저 태양의 이마위로 뛰노는 망아지처럼 나는 가리라.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합니다.